여행 내내 화물선의 컨테이너가 어떻게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다른 배에 대한 멋진 사실들을 알려줄게요. 불침류 샘을 소개할게요. 샘의 목표는 고양이에겐 9개의 목숨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 동물은 세척의 배가 침몰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원래 이름은 오스카였지만 불침묘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타고 있는 배가 처음으로 가라앉았을 때 오스카는 판자 위에 있었고 다른 배 승무원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오스카는 그 배에 몇 달 동안 있었지만 그 후 그 배도 1941년에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고양이는 다른 배에 의해 구조되었어요. 그곳의 승무원들이 이 동물의 이야기를 듣고 불침묘 샘이라고 불렀어요. 샘의 바다 여행은 선원들이 샘을 영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끝이 났어요.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의문을 제기해요. 선원들은 배에서 몇 달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미신을 믿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선원들은 고양이를 사랑했고 배에 있는 걸 환영했어요. 귀여운 털복숭이인 것 외에도 고양이는 쥐 사냥에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거짓말이나 실화로요. 샘을 40년대에 두고 현재로 돌아갈게요. 어떻게 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죠? 주변에 탑이나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위성 연결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위성 서비스는 배에 설치된 하드웨어를 통해 직접 인터넷 연결을 제공해요. 이 하드웨어는 필수예요. 집에 있는 와이파이처럼 저렴한 게 아니에요. 배 전체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74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가격은 배의 크기에 얼마나 많은 인터넷을 사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어요. 이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에요. 무선 장치도 인기 있어요. 하지만 항구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와 가까운 경우에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승객들에게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호텔과 같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편의시설이 있었다고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자체 신문도 있었어요. 네, 아틀란틱 데일리 불리틴이라고 불렸어요. 배에서 출판되었죠. 신문에는 뉴스 기사, 광고 그리고 최신 주가가 실려 있었어요. 또 일일 메뉴, 경마 결과 그리고 사격의 소식도 기재되었어요. 배들이 어디서 연료를 얻는지도 좋은 질문이에요. 바다에 연료 충전소가 떠있진 않아요. 벙커링이 답이에요. 배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름을 사용해요. 벙커링은 배에 연료를 싣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항구에서 이루어지죠. 선반 연료의 저장과 공급은 대형 선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벙커링 항구예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물을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수는 선내 처리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오물이 걸러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처리실로 이동해요. 이 처리실은 오물을 세척하고 멸균해요.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충분히 깨끗해지면 바다에 버려져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물질들은 배에 보관돼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그것들을 버려요.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람선에서는 폐수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어요. 유람선을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150에서 190ml의 물을 사용해요. 그 때문에 폐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이 발견되었어요. 물은 검은색과 회색으로 표시돼요. 검은 물은 화장실에서 나오고 회색물은 세탁소, 샤워실, 주방 등에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회색 폐수가 검은 물보다 깨끗하다고 여겨져요. 배는 왜 이렇게 느리죠? 이건 힘과 관련이 있어요. 물에는 항력이 있는데 이게 배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의 저항 때문에 앞으로 헤엄치려면 힘이 들어요. 작은 배는 스스로 앞으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유람선은 더 무겁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7,000톤짜리 배를 물에 넣으면 7,000톤의 물을 밀어낼 수 있어요. 이런 배가 앞으로 전진하면 밀려난 물의 일부를 자기 앞으로 밀어내요. 이게 약간의 운동 에너지를 멀리 휩쓸어 가버리는 선수파를 만들어내요. 주로 유람선과 화물선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로라 데커는 최연소로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에요. 2012년에 출발해서 518일 이후에 항해를 마쳤어요. 그녀에겐 커피라는 이름의 12m 길이의 돛대가 2개인 범선이 있었어요.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14살이었어요.
화물선에 컨테이너를 싣는 걸 테트리스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이 끝났을 때 다시 시작할 순 없어요. 그러려면 비용이 엄청 들 거예요. 어쨌든 논리는 같아요. 첫 번째 층은 나머지 부분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해요. 아래쪽 컨테이너들은 아니면 좀 더 전문가 같아 보이려면 버스트 티어는 트위스트 락으로 고정돼요. 이것은 위쪽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자동 잠금 기구예요. 이 잠금 기구들은 장치를 부두여서 화물선으로 들어올릴 때 부착돼요. 레고 핀과 비슷하죠. 모든 컨테이너에는 이 잠금 시스템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로 서로 쌓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많은 화물선에는 긴 금속 레일로 된 수직 슬롯이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들을 잡아 움직여서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홈과 같아요. 이 기구는 어떻게 풀죠? 그걸 하기 위한 특별한 막대가 있어요. 과거의 화물선은 대여섯 개의 컨테이너만 겹쳐 쌓는 게 허용되었어요. 잠금 기구의 등장으로 10겹에서 12겹 쌓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럼에도 매년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이 혹독한 날씨 조건 때문에 또는 단순히 싣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분실돼요.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2020에서 2021년에 3,1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분실되었다고 해요. 그 전해에는 779개에 불과했어요. 거의 400%나 증가한 것이죠. 듣자 하니 유람선에는 숨겨진 통로와 비밀문들이 있다고 해요. 배 직원들은 승객들이 사용하는 계단과 문을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선원들만 아는 복도와 계단이 배 곳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밀문들은 벽에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게 되죠. 거대한 유람선은 기본적으로 떠다니는 금속 조각이에요. 유람선 선실의 벽은 자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유람선을 탈 때 여행지용 냉장고 자석을 사서 선실을 꾸미는 데 쓸 수 있어요. 시와이즈 자이언트는 역사상 가장 긴 배예요. 1974년에서 1979년 사이에 만들어졌죠. 길이가 에펠탑의 높이보다 더 길었어요. 이 배는 1988년에 침몰했지만 나중에 회수되어 운행에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배는요?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길이는 약 0.02mm예요. 쉽게 말하자면 머리카락 한 가닥 너비의 3분의 1 정도예요.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배에 거주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꿈 같죠? 물론 물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거주자들은 배가 전 세계를 여행할 때도 계속 배에서 살아요. MS 더월드는 개인 주거용 유람선의 한 예예요. 주민들은 정기선이 이국적인 목적지로 이동할 때 기내에서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1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도 해요.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들을 해상이나 화물기로 배달해야 해요. 그 수는 좀 놀라울 거예요. 사는 모든 것의 90%가 바다를 통해 항구로 도착해요. 여러분도 아는 다른 멋진 해양 팩트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